안녕하세요, 축팅입니다. 황선홍 임시감독이 이끄는 A대표팀이 태국 2연전에서 1승 1무로 짧은 준비기간 대비 무난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두 경기에서 흥미로웠던 포인트를 찾자면 저는 센터 포워드 활용 방법이 가장 재밌었는데요. K리그 3년 연속 득점 1위 주민규와 덴마크 리그 득점 선두 조규성이 비슷한 출전 시간을 부여받았지만 서로의 장단점과 플레이 스타일이 확실하게 비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국대 센터 포워드 자리에 제격일까요? 이번 영상에서 연계, 제공권, 득점력, 기동력, 활용도 5가지 포인트를 통해 주민규와 조규성을 짧고 굵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본 내용들은 100% 저의 주관적 견해임을 미리 전달드리며 재밌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 포인트는 연계 능력입니다. 센터 포워드에게 있어서 연계 능력은 이전에도 중요했지만 계속해서 점점 더 강조되어 가고 있는 핵심 역량입니다. 하지만 지난 아시안컵에서 롤을 수행했던 조규성과 오형유에게는 아쉬움이 느껴졌었죠. 그리고 드디어 이번 소집에서 연계장인 주민규가 국가대표에 선발되었는데요. A매치 데뷔전이었던 태국과의 1차전에서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김민재가 볼을 잡고 있고 주민규는 센터 깊숙하게 위치하여 이선 선수들의 활동 공간을 확보해줍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재성이 볼을 받아주면서 주민규에게 원터치 패스, 주민규는 수비를 등에 잘 엎어두고 두 명의 수비를 고정시키면서 손흥민에게 밟아주고 손흥민은 다시 이재성과 원투 패스를 받아 슈팅까지 가져갑니다. 이는 주민규의 뛰어난 연계 능력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반면 조규성은 살짝 아쉬웠습니다. 이재성이 공격 템포를 살리면서 조규성에게 잘 연결해 줬습니다. 하지만 조규성은 아쉬운 판단으로 상대에게 볼을 빼앗기게 됩니다. 연계 능력은 주민규 승! 다음 비교 포인트 두 번째, 제공권입니다. 두 선수 모두 유럽 선수 부럽지 않은 다부진 체격과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 제공권에 있어서 조규성의 타점 높은 헤더는 강력한 무기죠. 태국전 2차전입니다. 상대가 전방 압박을 걸어오자 키퍼 조현우가 전방 조규성에게 한 번에 연결하고 조규성은 잘 버티면서 헤딩으로 정확하게 동료에게 연결해줍니다. 이는 월드컵 레벨에서도 강점을 보여줬습니다. 모두가 기억하시듯 조규성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 파워 헤더를 두 방으로 멀티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켰죠. 제공권 조규성 승! 계속해서 비교 포인트 세 번째 득점력입니다. 주민규는 지난 3년간 22골, 17골, 17골을 기록하며 3년 연속 K리그 득점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조규성 또한 22시즌에 주민규와 같이 17골을 기록했고 현재도 덴마크 리그에서 10골을 때려 넣으며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죠. 하지만 조규성에게는 허점이 있는데요. 바로 때때로 보여지는 빅 찬스 미스입니다. 소속팀 미트윌란에서의 장면입니다. 왼쪽에서 박스 안쪽으로 빠져들어가는 선수에게 정확한 침투 패스를 넣어주면서 조규성은 골대 바로 앞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동료에게 패스를 받았지만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의 슈팅이 골키퍼에게 향해 절호의 찬스를 날리게 됩니다. 반면 주민규는 기회가 오면 냉정하고 침착하게 골을 집어넣죠. 득점력은 주민규 승! 비교 포인트 네 번째, 기동력입니다. 이 부분은 태국과의 지난 2차전에서 차이가 눈에 보이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 이강인이 상대 포켓 공간에서 사이 패스를 받아 공격 방향으로 돌아섭니다. 그러자 조규성은 상대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이강인의 킬 패스를 받아 마무리까지 성공하죠. 추가로 조규성의 부지런한 기동력은 전방 압박 시에도 빛을 발합니다. 상대 골키퍼에게 볼이 향하자 조규성은 압박 타이밍을 빠르게 파악하여 센터백에게 향하는 패스기를 막았고 키퍼에게 프레싱을 가합니다. 그러자 태국의 키퍼는 당황하여 킥 미스를 하게 되면서 볼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 주민규는 기동력으로 승부를 보는 선수가 아니죠. 라인을 끌어올려 압박해 올라오는 태국 뒷공간으로 김민재가 원터치 킬 패스를 넣어주면서 주민규가 좋은 찬스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스피드에 아쉬움을 보이며 빠르게 커버해 들어오는 태국 수비에게 볼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기동력 조규성 승!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A대표팀 상황에 따른 활용도입니다. 현재 대표팀은 손흥민, 황희찬처럼 개성이 강한 PL 탑급 공격수와 함께 이재성, 정우영처럼 부지런한 2선 미드필더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선수들의 장점을 더욱 끌어올려주는 선수는 주민규입니다. 주민규의 포지셔닝은 사이드로 끌려나가기보다는 주로 센터 쪽 깊숙하게 위치하여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동료들이 활약할 만한 공간을 확보해줍니다. 황인범이 뒤쪽에서 볼을 잡자 주민규는 중앙 깊숙한 곳에 위치해 수비를
고정시키면서 자신의 앞 공간을 확보해줍니다. 그러자 윙어 정우영이 확보된 공간으로 볼을 몰고 들어올 수 있게 됐죠. 이러한 주민규의 영리한 움직임은 손흥민의 태국전 첫 득점에서도 발휘됐습니다. 왼쪽 넓은 곳에서 동료가 볼을 잡고 있자 주민규는 이번에도 센터 깊숙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성이 하프 스페이스로 빠져 들어가면서 볼을 받아 크로스 타이밍을 맞이합니다. 이때 주민규는 니어포스트 쪽으로 잘라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뒤쪽에서 들어오는 손흥민과 겹치지 않도록 굳건히 센터에 위치해 있고 확보된 공간으로 손흥민이 컵백을 받아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반면 조규성의 활동폭은 주민규보다 넓기 때문에 가끔 동료들과 겹치게 됩니다. 이강인이 플레이메이킹을 위해 내려가면서 만들어진 오른쪽 공간으로 조규성이 치우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환이 사이드로 볼을 주고 안쪽으로 전진하자 조규성과 겹쳐 애매한 포지셔닝이 됩니다. 이처럼 면면이 화려한 국대 공격수 및 2선 선수들에게는 적어도 지금 당장만큼은 주민규가 좋은 시너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의 목적지는 내후년에 예정되어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때문에 만 26살 조규성은 아직 성장 가능성이 풍부하고 특히 이강인과의 전술적 호흡이 좋기에 장기 플랜에는 더 적합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활용도는 두 선수 모두 장점이 있기에 무승부. 정리하자면 연계 능력, 득점력은 주민규, 제공권과 기동력은 조규성, 그리고 활용도는 무승부입니다.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대표팀의 톱자리가 어떻게 운영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